이지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4%가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2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PJ 메타를 하면서 1,000원짜리 변호사의 변론을 비유해서 합리적 회의주의까지 비교 패러디를 쭉 해와서 저의 최종적인 논증을 이렇게 표시했음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요거 이후로 또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더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공공과 같은 변호사 출신 말의 현란함으로 합법적을 논하는 부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법 이전의 도덕률이 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에 1,000원짜리 변호사가 시청률이 매우 올라가고 인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영우도 결국 법적인 그런 변호사 문제들을 나왔고, 최근 검사들이 개피를 보는 개피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사 전성시대 같은 정치에서도 변호사 전성시대 같은 변호사 출신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은, SBS에서 하는 1,000원짜리 변호사가 마치 민권 변호사를 상징하는 것 같이 이 모모라고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꼭 거기 남자 주인공이 그런 이유로 100% 승소한다는 변론의 천재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법 이전에 합법적이라는 거로 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변호사가 갖춰야 될 자세는 도덕률이 앞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2.4%가 이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44.3%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마이너스로 볼 때는 참 추론이 머리에 금방 안 떠오르는데요.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가 더 떨어졌으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이익은 더 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매출 총이익이 35%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또 증가했고, 그래서 영업 손실이 원가 회계로도 낮긴 낮습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가 스루풋 회계를 피고로 형사 소송을 건다면은 이 분식회계 분야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건 민사 소송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 세력들이 제가 얘기하는 스루풋 회계를 피고로 형사 소송을 건다면 오히려 1,000원짜리 변호사가 스루풋 회계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화두를 던지면서 또 추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매출 하락률보다 더 내려갔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더 하락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 원가도 마찬가지 추세였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8.8% 하락을 했고요. 스루풋률은 3.1%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속에서도 스루풋률, 마진율은 3.1%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을 한 15%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 이하면 이제 적자라는 얘기고요. 20 거의 3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로는 2억이 적자인데 차이가 한 21억 이 스루프트 회계는 더 손실이 났다. 이것은 이 회사가 계약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공사로 치면은 미청구 공사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그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액이 20억이나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자산이 34억 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보다 스루프트 회계가 크게 영업 적자가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와서 그 회사가 표시하는 방법은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54.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4.8%가 감소했고요. 그런데 가공 비율이 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했듯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공 비율을 보고서 그 변화에 보고서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지 그 입증 데이터를 추가 확인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그 스루풋 그 Q 쪽에서는 총 제조비용이 더 많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손익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보면은 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무려 48.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한 명뿐이 감소를 안 했습니다만은 평균 임금이 이렇게 크게 19.7%나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뭐 1억 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일시에 올해 와서 그 한 50% 가까이 그렇게 인상해 줄 수 있느냐? 아마 2021년도 경영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 보너스가 올해 2022년도 그 1분기 중에 집행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외주 가공비는 줄었습니다. 매출이 주는 만큼.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33억 원이었는데 WCAI 가공비는 이 포괄 이 계약 자산을 포함한 그 재고 자산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산의 증가액을 감해 주면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런 3단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7.4회전에서 무려 2.2회전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로 추정되나 입증 데이터는 비공개 상태이고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또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재료가 아니면은 다른 결과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약자산일 건데요. 계약자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추가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또 찾아서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상승했죠. 그래서 이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약자산이 매우 높아가지고 계약자산의 증가액이 이 회전율의 하락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할 수 있는 요소로서 원재료 가격 이외에 계약자산의 증가를 제가 추가 요인으로 어떤 말하자면 변론 증거를 또 추가로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 추이를 비공개했습니다. 재료 비율이 한 61% 포션인데 이 상승 압박률을 좀 산출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은 마이너스 18.3%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은 아마 크게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제 18.8%가 상승했고요. 전년도는 138.7%나 크게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어떤 변동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을 흑자를 한 100원 정도 내는 거로, 요건 이제 원 단위로 얘기를 하죠. 어떤 단가 견적이라고 보고 58,978원에 견적서를 냈는데 계약이 58,000원이 되면은 8,500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견적 낼 때는 100원 정도 남을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은 8,506원이 남는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계약 자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괄 재고 자산이 한 40 몇 프로인가 이렇게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를 100%까지만 증가한다.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는 증가 안 하도록 노력을 좀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측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르프 쪽에서는 손익분기점으로 얼마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겠냐.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150% 전환하는 거로 해가지고 보면은 한 639억 원 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적을 제한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낮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거죠. 9.2%를 좀 in상시켜 달라. 적자가 났는데 9.2%를 좀 인상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58,110원에 단가 견적을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원가 회계처럼 58,000원에 계약이 될 수 있다. 그 경우에 남는 돈은 233만 분이 안 된다. 재고가 증가해서 원가 회계는 이익이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이 나는 거로 계산이 됩니다만 스루풋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스루풋율은 이 견적 제한할 때 확보하는 그거를 그대로 하더라도 조금 더 회사가 노력을 해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15.6% 한번 증문시켜 보자. 그러니까 매출을 더 일으키고, 또 하나는 현재 계약 자산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사를 빨리 끝내 가지고 매출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계약 자산의 증가는 바로 또 매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난다 그래도 그 차익만큼만 매출이 아마 증가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15.6% 증분을 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은 그렇게 크게 안 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리 땡겨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회전율이 15.6% 증분시킨다면은
매출액이 무려 43%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연 이지가 미청구공사 계약 자산을 빨리 끝낼 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만 도전적인 목표로 이렇게 했을 때 한 8,850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주가는 6,260원이 떨어져 가지고요. 장부 가격 대비 이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8%로. 전년도까지는 좀 성과가 좋아 가지고 187%까지 올랐었는데, 안타깝게 좀 떨어졌네요. 실적도 좀 그러니까 실적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T4라는 개념은 이제 좀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시가총액 나누기 T 영업이익으로 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7.4가 됐습니다. 주주는 5% 이상이 박시만 씨로서 24.22%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언니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상 이지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토게로 분석하면서 곁들여서 조금은 합리적이 아니라 합법적 변론 이전에, 아무리 현란한 변론을 하기 이전에 도덕률이 변호사는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회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합법적으로 변론을 해서 분식회계가 아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애저녁에 그게 도덕적으로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